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새벽, 은호는 카페 불을 끄지도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번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사랑한다고 용기 내어 고백했지만 지혁은 단호히 거절했다. 넌 그런 대상이 아니야.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단순히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는 자신이 철저히 부정당한 듯한 모멸감. 은호는 다짐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 다시는 그 앞에서 마음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마음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날 지혁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카페에 나타났다. 인테리어 계약 자료를 내밀며 은호와 다시 마주한 순간 공기부터 불편했다. 은호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매몰차게 말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더 이상 저한테 맡길 필요 없어요. 싸늘한 목소리에 지혁의 표정은 굳었다. 말없이 물러섰지만 속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차가움이 두 사람의 갈등을 더 깊이 키웠다. 며칠 뒤 원두 납품 계약을 두고 또다시 충돌이 벌어졌다. 선배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건 제 카페예요. 은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혁은 억울해 소리를 높였다. 괜히 참견하는 줄 알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언쟁은 3시간에 격해졌고 카페 안은 손님들마저 숨죽일 만큼 긴장으로 가득 찼다. 단골 손님이 괜히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자 은호는 치욕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와 맞서 싸우는 자신을 보며 묘한 전율이 느껴졌다. 멀어지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얽히는 운명 같은 끌림. 그 무렵 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은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정년퇴직 후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던 그는 지인의 권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단순한 일자리만은 아니었다. 그곳은 박진석 회장이 운영하는 계열사 건물의 관리사무소였던 것. 아들의 절친이자 금수저 성재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상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다정아, 나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 김다정은 남편을 말리고 싶었지만 눈빛 속에서 오랜만에 살아있는 의지를 보았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지만 절대 다치지 마요. 그러나 이 결정은 두 집안의 긴장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생각에 잠긴 성재의 표정은 일그러졌다. 그는 은호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정작 은호의 시선은 모두 지혁에게 쏠려 있었다. 은호의 눈빛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다. 성재는 분노로 이를 악물며 혼잣말했다. 결국 또 지혁이야. 아무리 내가 옆에 있어도 너는 저 사람만 보는구나. 은호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마음은 다시 요동쳤다. 창가에 앉아 은호는 낮게 중얼거렸다. 왜 하필 왜 또 선배일까? 이제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그 말은 공기 속에 흩어졌지만 누군가 듣고 있는 듯 애절했다. 지혁 또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호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카페 불청객 사건 이후 동네에선 은호 카페에 관한 소문이 삼시간에 퍼졌다. 은호네 카페에 술주정뱅이가 들이닥쳤다더라. 사실 은호 집안이 빚이 많아 카페도 위험하다더라 같은 말들이 떠돌았다. 그 소문 뒤에는 고성이가 있었다. 은호에게서 인테리어 계약을 빼앗아 성재의 회사로 연결하려는 그녀의 계략이었다. 은호는 소문에 시달리며 카페 운영에 위기를 맞는다. 한편 이상철이 새로 들어간 관리소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터진다. 그는 정직함 때문에 비리를 눈감아주지 않았고 그 사실이 곧 박진석 귀에 들어간다. 두 집안의 관계는 점점 더 꼬여가고 지혁은 아버지를 두둔하다 성재와 갈등을 빚는다. 성재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지혁을 몰아붙였다. 내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는다고. 근데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해? 갈등은 개인의 사랑을 넘어 가문과 돈, 자존심까지 뒤엉켜 막장으로 치닫는다. 은호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지혁은 부정하려 했던 자신의 감정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순간을 맞는다. 성재는 질투와 분노에 휘둘리며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고성이는 권력과 돈을 위해 은호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키운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호는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내가 다시 이 사람에게 흔들려도 괜찮을까? 아니, 나한테 그런 선택권이 있기나 할까? 그러나 이미 운명은 그녀를 다시 지혁 곁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거절당했던 그날보다 더 뜨겁고 더 파국적인 방식으로.